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마님이 그토록 보고 싶다는 낭군을 볼 수 있도록 온 사력을 다하던 한 머슴의 이야기올시다. 헌데 그런 그가 마님과 함께 한양을 찾은 그때 아주 놀라운 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얼른 들어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뚝딱.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한겨울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아주 허름한 차림의 사내 일용이는 오늘도 먹을 것을 찾아 산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날씨에 산중이라지만 사람 먹을 곳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지. 요놈의 짐승들도 겨울잠을 자고 있을 터, 헌데 어찌 요놈들 거처 하나가 눈에 띄질 않는다더냐. 산토끼하고 그 작은 멧돼지 새끼만이라도 확 구워 먹으면 내 원이 없을 것을. 이리도 홀로 사는 일용이의 고기 찬거리 바램이었건만 그 꿈도 야무졌던 탓이었는지 거 괜한 어미 곰만 만나서는 혼비백산 아랫마을 쪽으로 도망치기에 바쁜 그였습니다. 아, 요놈의 곰은 어째 이런 한겨울에 잠도 안 잔다더냐? 아, 배고픈 건 니나 내나 마찬가지인 것을. 헌데 일찌감치부터 따라올 생각조차 없던 곰이었는지 어느 정도를 숨가삐 내달리고 난 일용이었건만 뒤를 돌아보자 그저 텅 비어있는 산길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곰도 이 추운 날씨에 기력이 단 탓이었을까. 이런 낯선 상황에 잠시 멋쩍게 입맛만 다시고 있는 일용이었습니다. 허이구야. 그럼 이래 된 김에 저 아랫마을에서 오랜만에 돌아다니긴 해봐야겠구나. 나도 명색이 귀한 집 자식이었건만은 겉땅꺼지로는 좀 오이는 안 해줬음 좋으련만. 그의 옷차림새는 물론이고 몇 달은 씻질 않은 일용이었기에 누구나가 슬쩍 지나쳐보기에도 마냥 상거지로밖엔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거기에 말하는 모양새도 아주 어눌한 티를 팍팍 내는 것이었기에 모르는 이가 봤을 때는 그저 바보 중에서도 말할 것도 없는 상바보로밖엔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이의 속생각대로 사실 그는 아주 기품 있는 양반집 자제였던 것도 모자라 똑똑함을 내심 숨기고 있는 그런 영리한 인물인 것이었어요. 그런 원천에 있어서는 학문에 큰 뜻을 두고 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5살 배기엔 사서삼경을 뗀 것은 물론 당시 동네 사람들은 한데 입을 모아 문무를 겸비한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라 일용이를 칭찬하는 데에 침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때마다 일용이를 불러서는 자신만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이루기에 바쁜 것이었어요. 남들이 너한테 뭐라 해도 말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지. 너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란다. 그러니 그 어떤 장소에서도 너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야. 그것도 성공을 했을 땐 물론이거니와 특히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차라리 모자란 척을 하는 것만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이 내 말을 꼭 새겨두도록 하거라. 이런 아비의 말을 평생토록 간직해온 일용이었건만 그 말을 자주 떠올리는 건 물론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못나고 멍청해 보이도록 자신을 타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못나한 놈이라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히 제 식대로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나름 좀 과히 받아들인 일용이인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어느 날부터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순간 아주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일용의 부모님은 그만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채 각자 빚쟁이들한테 쫓기기만 바쁜 것이었어요. 이에 장남이었던 일용이 또한
수년 전 이 마을의 뒷산으로 남몰래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참에 그냥 국밥 한 그릇이나 먹고 봐야 쓰겄다. 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지. 그 외상 한 번에 무슨 큰일 치를 것도 아니고 말이여. 어찌됐든 산에선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었으니 이젠 그냥 뭘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주막 안으로 성큼성큼 발을 들이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주모가 내온 국밥 하나를 허겁지겁 숨도 안 쉰 채로 먹어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나자 글쎄 득달같이 달려온 주모가 엽전 두 푼이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고 뭔 놈의 소화가 되기도 전에 이리도 돈 타령을 해 쌓는 것이오. 이 마을 인심이 요것밖엔 안 된답니까? 아고 내 잘 먹고 난 밥을 어디 채에서 뱉어놓는 꼴 볼라 그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당한 값을 달라 이르는 주모의 면전에다 대고 먹은 걸 다시 토해낸다느니 웬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는 일용이었습니다. 허나 이런 외상값 손님의 여태껏 이골이 나 있던 주모인 것이었지요. 내 니깐놈 하나 때문에 다음 손님한테 내갈 국밥도 다 식어버렸으니 말이지. 자꾸 요런 태세로 나와버리면은 네 국밥값만 자꾸 올라버린다는 거 아니겠느냐. 인제는 10푼으로 올랐으니 이걸 내지 않고 가면 당장 관가에다 알릴 것이다. 그럼 아주 날도둑놈으로다가 곤장 10대는 기본일 터. 그럼 어째 10푼을 내놓을 것이냐? 아님 10대 맞고 나한테도 한 대 더 맞을 것이냐? 이런 주모의 예상에도 없던 야무진 말에 할 말을 잊어버린 일용이인 것이었습니다. 그 좋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어찌하면 산속집으로 도망을 칠까 그 궁리에만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주모, 그 10푼 내가 내겠소이다. 내 소머리국밥 기다리다가 내 머리가 먼저 끓어넘치겠으니 말이오. 가뜩이나 인내심이 바닥인 것을 언제까지 밑반찬만 먹고 있으란 것이오? 이 말에 고개를 조아리는 주모였지요. 성씨 어르신, 정말 죄송하게 됐소이다. 이자가 어찌나 완강하던지. 됐으니 얼른 국밥 2그릇이나 내오시오. 내 이 사람 몰골을 보아하니 한 그릇은 좋게 더 먹어야 할 것 같구마는. 그 10푼은 내 일어설 때 한 번에 드리겠소이다. 그러자 흔쾌히 물러간 주모였어요. 그리고는 국밥 2그릇을 내오자 자, 그럼 그 남은 빈 배나 얼른 채우시게. 내에 따로 부탁할 것도 있어 놓으니까는. 부탁이라니요? 네, 저 외상값 치러주신 것도 이런 조건부였답니까?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성선비였습니다. 그것이 사실 부탁이라기보다는 말일세. 좋은 정보가 있어 놓은 것인데 어찌 한번 들어보겠는가?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일용이었어요. 그것이 말일세. 당장 자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금액도 어마무시하다는 거 아니겠는가? 내 자네 신수를 보아하니 딱 그 세경이 어마어마한 것이 맞겠구만 그래? 그리고서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만 쬐게 해주면은 말이야. 그것에 배나 되는 일당도 쳐줄 것이니 자네로서는 그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무엇이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럼 그 국밥이나 식기 전에 얼른 먹어치움세. 또 입맛 당기는 국밥이었건만은 이 간마저 함께 쳐준다 하니 오로지 오늘 하루 횡재했단 생각이 드는 일용이었지요. 그리고는 금세 그 국밥을 비우고 나자 저기 저 언덕 너머께 기와집 하나가 있는데 말일세. 거기에 사는 조씨 부인이 말이야. 아주 괴이하다 못해 자신의 모습을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는데 온 사력을 다한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 보니 그것에 상응하는 아주 특별한 머슴을 구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 직접 그런 머슴을 구해달란 부탁을 받아놓은 터였어서 말이야. 그러니 지금 바로 그리 가서 내 이름을 대면 말일세. 아주 단번에 그 머슴 일을 잡을 수가 있을 걸세. 헌데 이 말을 듣던 일용이 잠시 동안 고민을 하더니만 아니, 근데 대체 왜 자기 모습을 안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까요? 그것이 괴이하기너나 그 특별한 머슴은 또 무슨 말이랍니까요?
그것이 말이지. 내 얘기에서 그 핵심을 아주 잘 짚었는데 말이야. 그 조씨 부인이 그리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바로 말일세. 그것이 그 조씨 부인 외모가 말이야. 한번 보면 아예 구토를 해대는 거 물론이거니와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머슴이 하나같이 제 발로 도망을 치거나 그 모습을 훔쳐보곤 쫓겨나기 일쑤였단 말이지. 이 때문에 조씨 부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를 절대 쳐다보지 않을 그런 특별한 머슴을 찾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 그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얻어먹은 밥풀떼기 하나까지도 다 토해놓지 않으려면 말이지. 이 조씨 부인이 원하는 바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길세.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살짝 끄덕이고 마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처음 인사를 고하는 자리에서부터도 절대 그 부인의 얼굴을 쳐다봐선 안 될 것이야. 다시 말하면 네 주인 마님의 얼굴은 아예 모르는 채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일세. 그 높은 세경으로다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말이지. 라며 그 세경의 값을 정확히 귓속말로 전해주는 성선비였어요. 그러자 아니 그럼 그 집이 어디랍니까? 그 마님의 얼굴은 물론이고 내 그 고무신 앞대가리까지도 절대 안 쳐다볼 자신이 있다 안 합니까요? 이리도 좋은 정보를 주시다니 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이다. 이런 일용이의 반응에 사뭇 기뻐하는 성선비였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럼 잘 됐네. 내 따로 전할 부탁은 그때그때 만나서 나누도록 하겠네. 그럼 어여 가보게나. 이 국밥값은 걱정일랑 하덜 말고. 이에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고 나서는 꾸벅 배꼽 인사를 전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조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분명 그 언덕 너머의 파란 지붕이라 기억을 단단히 해둔 채로 말입니다. 엄청난 빠른 걸음걸이로 금세 그 집 앞에 다다른 일용이었어요. 아이구야, 이제야 저 산중 생활도 끝이로구나. 이런 외진 마을로 그 빚쟁이들이 찾아올 리도 만무하고 말이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그 몇 달 만에 다 갚을 수가 있는 거 아니라더냐. 어찌 그런 세경은 그리도 알차게 쳐준다는 것인지. 내 정말 이 집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해봐야겠구만 그래. 그리고는 그 성선비의 말 그대로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몸종이 나와 보더니만은 일용의 말을 들은 직후 그 조씨 마님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곤 그 조씨 마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용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맨 땅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성씨 어르신이 가보라 일러서 왔다고? 그럼 어느 정도는 내 더 보기 전에 믿어도 되겠구만 그래. 그럼 그 예전 머슴은 지금 없으니까 말이다. 네가 잘 알아서 이를 찾아 익히도록 하거라. 향단이가 큼지막한 일들은 잘 일러줄 테니 그 말도 빠짐없이 잘 챙겨 듣도록 하고. 그러자 시선을 내리깐 채로 고개만 끄덕이는 일용이었어요. 이에 조씨 마님은 곧바로 제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안 일용이는 자칫 자신이 실수로라도 마님을 쳐다보진 않을지 노심초사 바닥만 내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난 후 그날부로 일용은 그 조씨 마님의 집에서 머슴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있었다는 머슴이 참으로 일머리 하나는 괜찮았구나 싶은 것이었습니다. 곳간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농기구 손질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랬다 보니 대체 이런 예전 머슴이 왜 관뒀을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주한 몸종한테 이르러 예전에 있었다는 그 머슴 말이다. 대체 왜 관둔 것이라더냐? 왠지 이 집안일은 전부 그 머슴이 도맡아 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던 몸종 향단이었건만은 뭐가 문제였는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안 옵니까요?
일머리가 남달랐을 뿐더러 불평 하나 없이 제 할 일만 잘하는 머슴이었건만은 나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서는 여태껏 소식이 없다는 것 아니겠소. 이런 몸종 향단이의 말에 다소 의아해하는 일용이었건만 어찌됐든 몰락한 양반 신분에서 쫓기는 신세에 그나마라도 잡은 일거리였으니 자신은 군소리 없이 돈만 잘 챙겨가자며 정신을 더 바짝 차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더더욱 그 마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단 자신만 손해인 것을. 이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마님을 멀리서라도 쳐다보는 일 없는 아주 철저한 일용이인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일만 하던 머슴 일용이는 그 조씨 마님의 남편 바깥주인 어르신에 대해 이제서야 궁금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로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를 몸종한테 묻자. 아, 집에 안 들어오신 지가 벌써 한 해는 좋게 넘어간다 안 합니까? 진작 일 때문에 한양에 올라가셨는데 서신도 한두 번 오더니만은 뚝 끊겨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다 보니 마님께서도 갈수록 성격이 더 이상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전 계실 땐 그리도 잘 따르셨건만은 그랬다 보니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중간에 깨어나셔서는 보리차를 그리도 찾으시니 내 아예 물주전자를 채로 갖다 놓았다지 않습니까요? 어떤 때는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어찌나 안 돼 보이시던지. 이런 마님에 대한 얘기의 일용은 행여 자신의 모습에 비관이 드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남편까지도 그 외모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닐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마님을 쳐다봐선 안 되겠다. 스스로를 더 다잡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날 저녁 마당채를 쓸고 있던 일용이가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니, 넌 왜 이제서야 듣고 나오는 것이더냐? 내 얼마나 오래 불렀는지, 그 어리숙한 건 알았어도 가는 귀가 먹은 건 또 내가 몰랐다지 않았겠느냐? 분명 저 언덕 위에서 요 마당채 쓰는 것을 봐놓았건만은. 그 성선비였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일용이를 타박하기 바쁘던 그가 이제서야 하려는 부탁이 이것이라면서 요상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말일세. 이 한약 가루를 말이야. 그 조씨 부인의 방 안에 있는 보리차에다 좀 타놓으면 되는 것인데 말이네. 그리고 나서는 내 한밤중에 대문을 살살 긁어댈 테니까 그걸 듣고 자네가 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내 부탁은 이것 하나뿐일세. 이런 희한한 부탁에 머리를 갸우뚱하는 일용이었건만 그 한약 가루에 대해 다시 묻자. 그런 건 더 따지지 말고 말이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도 별 탈이 없을 거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 탈이라 함은 자네가 이 집에서 당장 내쫓길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걸세. 그 내 말 한마디면 자넨 바로 모가지니까 말이오. 이 말에 벌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선비가 시키는 대로 그 마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 버린 그였지요. 그리고 난 그날 밤 어슴푸레한 달빛이 모습을 드러낸 그때였어요. 대문 긁는 소리가 마당채를 살살 울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급히 자신의 방을 나온 일용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슬쩍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자넨 몸종이 나와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고 있으면 되겠네 그려? 나는 저짝 방으로다가 좀 들어가 있을 테니. 라며 그 성선비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조씨 마님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 꺼진 방 안으로 들어간 그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 멍청한 머슴떡에 내 이제서야 당신을 안아볼 수가 있겠구려. 그럼 그 잠에서 깨어날 정신도 없을 테니 당신은 그저 좋은 꿈이나 좀 꾸고 계시면 될 듯허. 당신 몸은 이리 나한테 편히 맡기시고. 라며 속옷 차림으로다가 그 이불 속을 헤집고 들어가는 성선비였어요.
그리고는 그 마님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며 아이고 조씨 부인. 어찌 이리도 살결이 보드라운 것이요? 아이구야. 헌데 이때였습니다. 그 순간 방 밖으로 웬 청사초롱이 대거 몰려오더니만은 누군가 그 조씨 부인의 방문을 활짝 열려젖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성선비가 어리둥절 제 이불을 감싸 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내 이놈! 당장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할까? 이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곳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선비는 순간 자신의 옆에 누운 여인을 그제서야 제대로 살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절 덮치려 했습니다요. 정말이지. 이것이 뭔 일이랍니까? 다름 아닌 그녀는 조씨 부인의 몸종 향단이인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 조씨 부인의 방을 뛰쳐나오는 그녀였지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냐. 내 분명 조씨 부인 방에 들어온 것을. 그랬습니다. 이 성선비란 작자가 들어온 곳은 그 조씨 부인의 방이 맞긴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씨 부인은 이미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터 자신의 방에선 향단이를 대신 재워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서야 다른 쪽방에서 나온 조씨 부인은 그 속옷 차림의 성선비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관아로 끌려가는 성선비였습니다. 평소 마음으로만 품고 있던 그 조씨 부인이었건만 약을 먹여 기절을 시킨 후 겁탈하려 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그에겐 아주 큰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씨 부인의 머슴 또한 가루약을 타놔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머슴을 없애버린 성선비였어요. 그랬기에 이 또한 자백을 받아낸 사또는 그 성선비를 영영 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곤장 수십 대를 맞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조차 없게 한 건 물론이었고 말이지요. 이리하여 조씨 부인은 제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음에 참으로 다행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머슴 일용이의 역할이 제일 컸다 여기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 일용이가 가루약을 받아들고는 조씨 마님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조씨 부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일용이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가루가 뭔 줄 알고 이러고 있단 것이더냐? 목돈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사람 목숨이 오고 갈 일일지도 모르는 것인데 말이지. 어찌됐든 내가 덤터기를 쓸지도 모르는 것이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금 그 가루약을 품에 넣은 채로 그 조씨 마님의 방을 빠져나오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가 앉더니만 더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님께 일을 고해봤자 그 성선비란 작자가 그런 일이 없다 발뺌하면 끝인데 말이지. 나만 덤터기를 쓰고 말지 모르는 것을 그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리고 그 성선비가 꼬드겨서는 날 내쫓으라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어찌 내 발로 그냥 도망치는 것이 나으려는가? 순간 예전에 있던 그 머슴도 이런 부탁에 고민을 하다가는 그냥 도망친 건 아닐지 싶은 일용이었어요. 뭐 어찌됐든 내 이놈의 가루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다. 그래야 저놈의 성선비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내 대충이라도 알아차릴 수가 있을 테니 말이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일용이었습니다. 당시 똑똑함과 영리함으로는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던 그였기에 그런 당당함으로 평소에 잘 잡아냈던 들쥐를 잡아서는 제 방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정체불명의 한약가루를 물에 탄 뒤 들쥐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이구야, 요것이 어찌된 일이라더냐?
아니 글쎄 그 들쥐 한 마리가 비틀거리더니만은 다른 들쥐 한 마리도 눈을 껌벅대다 제대로 감아버린 채 벌러덩 뒤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예상원대로구만 그래. 아주 독한 마취제였구만. 아니 어찌 이런 못된 짓을 계획할 수가 있단 말이드냐. 그것도 내 얼굴 한번 못 본 마님이라지만 어찌 성선비 이놈이. 일용은 곧바로 자신이 내쫓기는 한이 있어도 이 사실을 마님께 고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전의 머슴은 성선비의 보복이 두려웠던 터 나 몰라라 도망을 쳤을지 모르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보기 힘들 마님의 얼굴과 마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려. 뭐 아니면 도로 승부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을. 내 이 집 아니어도 또 달리 일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지. 이런 결심으로 조씨 부인의 방문을 두드리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낯선 행동을 본 몸종 향단이 지나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마는 것이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더냐? 방문을 열고 나온 조씨 마님이었습니다. 헌데 일용이는 고개만 푹 숙인 채로 말을 잇는 것이었지요. 아직까지는 마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었고 긴히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요. 그 성씨 어르신께서. 그리고는 그 성선비가 전해준 요상한 약가루와 더불어 그가 했던 부탁을 낱낱이 고하는 일용이었어요. 그러자 아니 그럼 그 들쥐들은 다시 깨어나긴 했다는 것이냐? 난데없이 들쥐들의 안부를 묻는 얘기에 다소 난감해하는 일용이었습니다. 아 그러긴 했지만 말입니다요. 그 들쥐의 오장육부가 사람하고 비슷해 놓은 것을 마님도 똑같이 쓰러지셨을 줄로 아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씨 어르신께서 마님께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려 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조씨 마님이었어요. 아니 그럼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 성씨 어르신이 나한테 그럴 이유가 추호도 없는 것을 너까지 소개해준 마당에서 왜 그런 몹쓸 짓을 하려 했겠느냐 말이지. 내 하루 이틀 알아온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어찌 네 말만 믿고. 이런 조씨 마님의 반응에 몹시 흥분하며 답답해만 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째 내 눈을 똑똑히 보고 얘기해보거라. 네 놈의 눈을 내 제대로 본 적이 없건만은 사람의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에 제 손만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이는 일용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럼 하는 수 없지요. 제 눈을 꼭 보셔야만 알 수 있다 하시니. 라며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난 일용이가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었어요. 그 못생겨도 한참을 못생겼을 조씨 마님 일터 너무 놀라지 않으려면 이런 잠깐의 준비도 좀 필요한 듯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감았던 눈을 떠보는 일용이었지요. 헌데 아니, 조씨 마님이 맞으십니까요? 어안이 벙벙해진 일용이가 다시금 제 눈을 부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조씨 마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선녀인 듯도 싶은 것이 생전 처음 보는 절세의 미인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입만 벌리고 있는 일용이었다 보니 그 눈빛을 처음 본 조씨 부인은 자신도 쑥스럽다는 듯 그 눈을 피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어째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긴 한 것 같구나. 그래도 내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을.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 성선비가 안 좋다 부인하면 뭘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을. 그러자 입만 해 하고 벌리고 있던 일용이가 그럼 이리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요? 라며 사또를 몰래 불러들일 계획과 함께 향단이를 대신 눕혀놓고는 그 현장을 덮치자는 제안을 하는 일용이었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것도 아니었건만은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조씨 마님의 얼굴을 보자
없던 생각도 마구 떠오르는 일용이었지요. 이에 모든 일들이 착착 그리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일용이는 어쩐 일이었는지 그간 열심히 하던 일을 더더욱 온갖 굳은 일을 더 마다하지 않으며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조씨 마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지친 기색도 쏙 들어가 버리고는 더 열렬히 그 집안을 위해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성선비도 참. 내 천보고도 반할 미모인 것을. 그 못된 심보로 저 조씨 마님의 얼굴은 쳐다도 못 보게 한 것이었구만 그래. 아니 근데 저리도 예쁜 아내를 두고 이 집 어르신은 또 어쩌자고 집을 나간 것인가? 그거 참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이런 의문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예전에 했던 그 몸종의 말대로 조씨 마님은 매일 밤 또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초상화를 끌어안은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지요. 이 소리를 듣다 못한 일용이었건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할 뿐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조씨마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엔 그래도 잠시나마 제 남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은 채로 마당이나 들길을 거니는 조씨 부인이었건만 그런 마님한테 슬쩍 다가간 일용은 때마다 재미진 농을 던지며 살짝 웃는 그녀의 모습에 넋을 놓는 것이었어요. 그럼 또 부끄러운 미소를 보이는 마님은 그야말로 일용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싼 세경을 모아 빚을 갚는 일 따윈 이젠 별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지요. 오로지 일용의 머릿속엔 그저 조씨 마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깨질 않는 조씨 마님의 놀란 몸종 향단이가 황급히 일용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라 달려온 그였건만 밤새 울다 지친 조씨 마님은 글쎄 마치 숨조차 내쉬질 않는 듯 보이는 것이었어요. 황급히 의원을 모셔와 뜸을 놓고 약까지 지어 먹이고 나자 다시 체온이 오르고 숨이 들락날락 제대로 붙어놓은 터였습니다. 헌데 글쎄 올시다. 이리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뭔가 깊은 슬픔에 빠져버린 것이 거기서 나올 의지조차 없어져 버린 건 아닌가 싶소이다. 몸은 큰 위기에선 빠져나왔다지만 요 정신이란 것이 뭔가 다른 큰 충격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서 말이오. 그러니 며칠간 좀 더 자도를 봐야 할 듯하오. 이런 의원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마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당채에서 환히 웃던 조씨마님을 떠올리면서 정령코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조씨마님의 곁에서 사흘 밤낮을 몸종과 교대를 해가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일용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더 지난 때까지도 별 차도가 없는 조씨마님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일용이었건만은 의원도 제때에 오질 않자 마님 방만 들락날락하며 고민에 빠져버린 그였어요.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조씨마님을 이제서야 더 많이 잘 해드리고픈 마음뿐이었는데. 생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마는 일용이었건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소박하기만 한 마님의 방인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그저 꼼짝 않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씨 마님의 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아니 저건 마님께서 쓰신 서찰 같은데?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그 서찰을 열어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것이 또 얼마 만에 쓰는 편지인지 모르겠소이다. 당신이 한양으로 간 뒤에 소식 한번 접하지 못한 것이 이제 2년째가 가까워 오는구려.
하지만 지금까지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 금방 돌아오겠단 그 말 또한 지금도 내 귓가를 울리고 있다 안 합니까? 그저 당신을 한 번만 더 바라볼 수 있다면 난 그저 살아갈 힘을 마지막으로라도 얻어볼 수 있을 것을. 당신과 영영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해도 대체 이리도 돌아올 생각을 않는 것이 뭐 때문인 건지. 내 그 영문이라도 알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안 합니까요? 오로지 그것 하나면 난 정말 충분하단 말입니다. 이런 서찰의 내용을 읽고 난 일용은 또 한 번 그 의원의 말을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이 정신이란 것이 뭔가 다른 큰 충격이 있지 않고서야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말이요. 여기서 충격이라 함은 분명 조씨 마님이 제일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 일용이었습니다. 그려. 어찌됐든 살리고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주인 어르신을 만날 수만 있으면은 그 어떤 충격보다도 제일 센 충격이 될 것일 텐데 말이지. 그런 방법은 이것 하나밖엔 없겠구만. 이리하여 마음을 다잡고 몸종한테 이 모든 생각을 털어놓는 일용이었어요. 그러자 몸종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더만은 마님도 분명 원하는 바일 거라면서 같이 나서겠다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건 근데 어려울 것 같소이다. 그래도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이가 한 사람은 있어놔야 할 것을. 그러니 필요한 여비와 그 바깥 어르신이 갔을 만한 곳들의 정보를 죄다 모아만 주시오. 내 나중에 갚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씨 마님의 방을 뒤져서 여비는 충분히 꺼내와야 될 듯 헌데 말이오. 이런 일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몸종 향단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최대한의 여비를 마련한 일용은 조씨 마님을 들쳐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서찰을 크게 읽으시는 편이라 제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그 서찰들이온데 정 글을 읽을 줄 모르다 보니 이걸 누구한테라도 물어서 찾아가시면 좋을 듯 헌데 말이오. 제가 기억하기론 한양 망원골에 사는 서씨 어르신 한 분과 이용이라는 자와 동업을 한다 쓰여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를 읽을 줄 알았던 일용이었던지라 그 서신을 보찜에 잘 챙겨 넣은 그는 마님을 다시 한번 잘 어보내더니만 향단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정 걱정 말고 말이오. 무엇보다 그 김씨 어르신은 코 옆에 아주 큰 점이 있다 안 합니까요? 그러니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요. 이런 몸종 향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전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럼 내 다녀오리다. 꼭 마님을 깨워서 돌아오겠소. 일용과 조시마님을 눈물로 배웅하는 향단이었건만 이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없이 울고 마는 몸종이었지요. 그리고는 저 먼 길이로 다급히 걷기 시작하는 일용이었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조시마님은 아직도 눈을 감은 채였고 말이지요. 헌데 어찌도 일이 가벼울 수 있다드냐? 솜털이 따로 없구만 그래. 내 이 느낌이면 단숨에 한양까지 가고도 남는 것이겠어. 꼭 그 주인어른 김씨를 찾아내 만날 수 있을 거란 일념 하나로 가뿐한 길을 나서는 일용이었건만 이틀이 지나고 사나흘이 지나는 동안에는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더니만 급기야 조씨 마님 또한 그 가벼웠던 느낌이 온데간데 없이 허리에 찬 보찜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모습을 본 곳곳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사연을 알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말을 걸어온 몇몇 사람들한테 일용이 들려준 사연이었건만 이 얘기가 순식간에 퍼지더니 한양 땅 근처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더 지난 후 드디어 한양 가까이의 산을 넘어서는 일용인 것이었어요. 때마다 묵었던 민가에서 싸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난 뒤에 말입니다. 아직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조씨 마님이었건만 간신히 식혜 정도로만 입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여차에 어느덧 한양 땅을 밟은 일용이
드디어 왔구만 그래. 조씨 마님, 내 얼른 찾아보겠소이다. 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라며 눈을 감고 있는 마님을 다시금 들쳐없는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서신의 내용을 따라 망원고를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이내 물어물어 그 서실한 양반의 집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아, 그 김씨를 찾는단 말이오? 코 옆에 큰 복점이라 하면 분명 그 작년에 만난 김씨일 텐데. 아, 그분은 그때 이 말을 전하는 서씨의 얘기에 일용은 갑자기 제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씨 집안에 자제분하고 혼인을 한다 하던데 말이오. 그리고 나선 못 본 지가 꽤 되었어서 지금쯤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그분은 왜 등짝에서 자는 것이오? 무슨 낮술이라도 엄청 드셨답니까? 서씨의 물음에 별 대답을 못하는 일용이었건만 그 이씨란 사람이 사는 곳을 전해받은 터 얼른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룻밤 묵을 곳을 겨우 찾아낸 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런 마님을 두고 외간 여자와 혼인을 했다니. 허나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그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요. 마님 그 눈 감고 들으셨다 해도 절대 아직 낙심하시면 아니 돼요. 이 얘기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직도 눈만 감은 채로 일어날 줄 모르는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조씨 부인은 방에 잘 뉘어둔 채로 그 이씨 집을 찾아 나서는 일용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집 대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이용인데 무슨 일이요? 예, 그 동업을 하고 계시다는 김씨 어르신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요. 어딜 가야 만나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 일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아, 이제야 좀 맘 편히 살려는데 어찌 그런 놈팽이를 여서 찾는 것이오. 내 그놈만 생각하면 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아, 당신도 어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거 뉘신데 그런 몹쓸 놈을 찾는단 말입니까? 무슨 친척이라도 되는 거요? 울그락불그락 제 성미를 못 이기던 이용이란 자였건만은 일용의 얘기를 더 들어보고 나자 내 본처가 있는 줄은 알았다지만 이리도 직접 찾으러 다닌다니 참네. 그놈 부인이 보냈다오니 뭐 남일 같진 않아서 말이외다. 내 여동생도 어찌나 힘들어했던지. 뭐 어찌됐든 지금 그 관아에 잡혀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소. 내 동생한테 범한 짓을 생각하면 곤장 수십 대는 맞아야 쓰겄구만. 혼인빙 자간음죄로 형을 살고 있으니 거기서 몇 년은 더 보내야 할 것이오. 아주 망나니도 내 그런 망나니를 못 봤거늘. 그 면회는 좀 된다오니 적당한 때에 가면 얼굴은 잠깐 볼 수 있을 거요. 뭐 봐봐야 별 소용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이용이었지요. 이런 소리에 일용은 그 자리에서 뒤돌아선 채 멍하니 먼 산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옥살이 하고 있는 남편을 그냥 데려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지. 이거 정말 어찌해야 쓸까나. 곰곰이 생각에 잠긴 일용이었건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머리를 굴려대는 그였어요. 그러면서도 어쩌자고 그런 망나니와 혼인을 한 걸까. 제 마님 생각에 더욱 슬픔에 잠기는 일용이었습니다. 헌데 그래, 내 알기로 그 방법이 있다 들었거늘. 그럼 일단 만나고는 봐야 할 일이겠다. 이라며 곧장 그 관아로 찾아간 일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면회를 요청하자 그 옥 안에 갇혀있는 김씨 앞으로 안내를 해주는 포졸이었어요. 이내 그 김씨 어르신과 마주하자 정말 코옆에 아주 커다란 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아내와 같이 왔단 것이오? 그 집에서부터 여한양까지? 그렇소이다.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못해
이 먼 한양에까지 온 것이니 그 어르신밖엔 마님을 살려내지 못할 듯합니다요. 그러니 라며 더 가까이 다가간 일용이 모라 귀에 대고 속삭이자 그 절창 가까이로 귀를 대던 김씨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약 40분여가 흐르고 나자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김씨가 관아를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어느 허름한 민가 근처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어느 방 안으로 몸을 들이자 그 조씨 부인이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이런 몸으로 와 있는 것이요. 정말이지 그 머슴놈이 대단하긴 한 것 같소이다. 라며 그 누워있는 조씨 부인을 끌어안는 김씨였습니다. 약 2년 만에 만난 부부였건만 김씨도 나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자신의 아내를 보자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어요. 진작 실증을 내곤 다른 집 살림까지 차리려 했던 아주 몹쓸 놈이었건만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았던지 그 오랜만에 본 아내가 나름 참 이쁘게 생겼다 생각이 드는 김씨였습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그 흐느끼는 소리로 조씨 부인을 흔들어대자 아니 글쎄 커다란 숨소리가 탁 하고 터지더니만 그 조씨 부인의 눈이 곧바로 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구야 여보. 어째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요? 이런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조씨 부인이었어요. 아니 어찌 이제야 돌아오셨답니까? 네,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시오? 그 약수 하나마 네, 편지도 써놓았건만은. 이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조씨였습니다. 헌데 집이 아님을 눈치채더니만 아니 여긴 어디랍니까?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오? 더 물음을 이어가면서도 몸을 일으키려는 조씨였어요. 그러자 이를 도와주고 난 김씨가 머슴 일용이가 들려준 자초지종을 모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일용이가 지금은 옥에 갇혀 있단 말씀이십니까? 당신 대신으로 말이오? 아 그렇소이다. 내 곤장은 이미 맞아놓은 터였건만 매품파리를 이제야 데려온 줄로 알고 그 머슴놈을 대신 가뒀다는 거 아니었겠소. 헌데 이 머슴놈이 제 스스로 들어가겠다 이른 것이었으니 내 뭐라고 그걸 마다할 일이 있었겠느냐 말이오. 네 그럼 얼마를 주겠다 수차례 일러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아 그 당신이 여 있는 곳만 알려준 터였으니 내 그 길로 이리 뛰어왔다는 거 아니겠소. 이런 남편의 얘기에 더 말을 못 잇는 조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왜 그 옥에 갇힌 것이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들려달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뭐 그리 큰 일은 아니고 말이오.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본의 아닌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그 얘기는 차차 나누도록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들려줄 얘기가 많다는 거 아니오. 이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을 따라 나섰건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일용이를 다시 빼낼 방법이 없답니까? 아 그 목돈을 들여서라도 말이오. 아 관아에서 그렇다는데 나라고 뭐 어쩌겠소. 하나의 죄에 따른 형벌은 누가 됐든 무조건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데. 아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엔 없는 것 아니겠소. 이미 정해버린 이상 그건 또 말도 안 되고 말이오. 이런 남편의 모습에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조씨였습니다. 그럼 우리 저 장터국밥이나 하나 먹고 갑시다. 저 옥살이 하는 동안 내 그것이 제일 먹고 싶었다는 거 아니었겠소? 당신을 이래 오랜만에 보니 그 축하주도 좀 곁들여야 할 것 같고. 이런 남편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장터 주막으로 발을 들이는 조씨 부인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신이 난 채로
얼른 주문을 한 뒤에 국밥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내 이놈을 옥에 갇히도록 했건만 어찌 이리도 빨리 나온 것이요? 한 처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주막 안을 울려대니 움찔한 김씨가 주변을 두리번대더니만 부인, 그냥 여서 나갑시다. 내 여기 앉아서 편히 밥 먹을 때는 못 되는 것 같으니. 헌데 이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던 조씨 부인이 그럼 혼자 가시오. 난 그냥 여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겠소이다. 이런 단호한 태도의 김씨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만은 한 처자가 다가오려 하자 제 뒷꽁무니만 내빼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김씨를 쫓아 나갔던 한 처자가 다시금 되돌아오더니만 대체 왜 그런 것이냐는 조 씨의 물음에 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이용이란 자의 친동생으로 혼인을 빙자해 자신의 정조를 더럽히 자가 저 김씨라며 그간의 얘기를 모두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눈물을 보이며 제 가슴을 내려치던 조씨 부인이 나온 국밥을 먹긴커녕 황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그 고을의 관아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일용을 찾아간 그녀였건만 아,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란 말이냐. 날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진정코 내가 한 일을 하는 것이더냐. 그러자 마님이 정신을 차리실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한 일을 했을 것이외다. 헌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요. 난 아직 나갈 때가 아니 됐거늘. 이 말에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고아로 온 터. 어디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다더냐. 옥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그러자 당황하는 머슴 일용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생각도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면서 말이지요. 헌데 이런 자리를 어찌 알고 나타난 건지 이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 난 사또가 그 어찌 한 집안의 부인이 그런 남편이 지은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겠소. 오히려 피해를 본 이는 그 이용의 동생 말고도 바로 당신 조씨 부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헌데 이 머슴이 여 한양에까지 제 마님을 업고 온 그 헌신이 여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것 아니었겠는가. 그런 사람을 내 옥에 가둬둘 수는 없지. 여봐라! 당장 이자를 풀어주고 대신 그 김씨라는 자를 얼른 다시 잡아오도록 하라! 이리하여 조 씨와 일용이는 그 먼 한양 땅에서 다시금 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용이가 본래 양반집 자제인 것을 알고 난 조 씨는 빚을 모두 갚아줌과 더불어 그 신분까지 회복시켜줌은 물론이요. 그런 여차로 이들은 비밀리에 혼인식까지 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둘은 몸종 향단이와 함께 아주 오래오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김씨는 제대로 된 벌을 충분히 받았고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조시마님과 일용이의 진정한 사랑이 이뤄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도 든든해지셨다면 말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이들을 향해 그런 따뜻한 눈빛은 물론이요.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인 모습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 진실된 행동이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물론 서로의 인생에도 한없이 밝은 행복의 빛을 내리쬐 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항상 다잡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십시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